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에드 코리아의 조나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소식을 접하셨겠습니다만 2020년 12월에 통과되었던 팝사 심플리케이션 액트에 따라서 2024-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팝사 신청의 간소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팝사 신청이 간소화된다고 하니까 좋게 변한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팝사 신청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과연 각 가정에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변화가 예상되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화로 언급되는 것이 팝사에서 물어보는 질문 항목이 기존 108개에서 36개로 줄어든다는 것과 팝사의 계산 방식에도 손을 댄다는 것인데요. 팝사의 질문 항목이 36개로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큰 변화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텍스 리턴 상의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서 팝사 질문 사항에 답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문 항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IRS 데이터 리트리벌 툴을 사용하기 시작한 10년 전부터는 팝사에서는 이미 이 DRT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이 DRT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가정의 경우 팝사 신청을 할 때 텍스 리턴 관련 정보 기입을 스킵할 수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작성할 항목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번 변화에 그동안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항목을 더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항목들은 일부 범죄 관련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팝사 신청 자격을 제한하려는 목적 등으로 이용되던 것으로, 어차피 일반적인 학생의 팝사 신청 자격과 금액에 영향을 주던 항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팝사의 질문 항목이 2024-2025년도부터 36개로 줄어든다는 것은 기존의 DRT 시스템을 대부분의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안정적으로 연동되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는 팝사의 계산 방식에 대한 변화에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그동안 팝사의 계산 방식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었던 각 가정의 캐시플로우, 즉 인컴 부분이 웰스, 즉 에셋으로 이동한다는 것이고요. 한 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더 많은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먼저 팝사의 계산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연간 AGI, Adjusted Gross Income 소득이 6만 불대로 낮으면 그동안 팝사상에서 필수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던 스몰 비즈니스의 Net Worth, 순자산 정보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팜을 운영하는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한국 분들 중에는 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계산 방식의 변화는 결국 각 가정의 소득 수준을 기존과 같이 캐시플로우, 즉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웰스인 부유함을 중심으로 바라보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가정이 일부 페더럴 또는 스테이트에서 지원하는 파이낸셜 에이드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최소 수천 불에서 몇만 불 정도의 학자금 부담을 더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결국 많은 가정에서는 스튜던트 론에 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팝사 신청을 통해 계산되었던 예상가족 분담금인 EFC 금액이 해당 가족의 대학생 숫자로 나눠졌었는데요. 그래서 대학생을 다니는 학생이 여러 명인 가정인 경우 각 학생별로 더 많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와 같이 대학생 숫자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각 학생별 재정보조 지원이 더 줄어들어 각 가정의 학생별로 부담할 비용은 늘어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예상가족 분담금인 EFC가 2만 불이었고 해당 가족의 대학생 숫자가 2명이었다면 이 EFC 금액은 2명으로 나눠져서 각각 10,000불씩의 예상가족 분담금으로 줄어들게 되고, 결국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각의 학생이 그대로 2만 불씩의 예상가족 분담금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재정 보조 금액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부모님과 학생의 부담할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서 각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 지원 금액이 최소 수천 불에서 수십만 불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와 같은 변화는 왜 진행을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정책의 변화와 그 근간에는 정부의 정치적인 셈법과
로비 단체의 이익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교육법의 변화도 이와 비슷한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그런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다룰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이와 같은 변화로 실질적으로 누가 이득을 볼 수 있는지는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로 대신하고요. 저는 공식적으로 공지된 이번 변화의 이유 중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소화된 팝사 신청서를 통해서 팝사 신청서가 팝사 신청서가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그동안 작성하지 않았던 가정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팝사 신청서의 완료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팝사 신청의 완료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더 많은 학생과 가정에게 학자금 재정 보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계산 방식은 저소득 가정의 재정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재정 보조가 필요한 저소득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강도에 따라서 페더럴과 스테이트에서 니드 베이스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로 새로운 계산 방식에 따라 그동안 펠그랜트의 자격을 얻지 못했던 학생들 중 약 42.9%가 새롭게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이는 예전 공식에 따른 학생들보다 약 210만 명 정도가 더 많은 학생들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번 팝사 신청서의 질문사항이 간소화됨에 따라서 수감 중인 학생 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들도 다시 학자금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보건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서 향후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학자금 재정 보조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은지를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파이낸셜 에이드 코리아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최초로 컬리지 페어를 시작하였고, 근 20년 동안 많은 가정과 학생에 미국 대학 진학 및 학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자금 신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요 업무인 학자금 신청 준비, 서류 작성, 접수 및 사후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학생과 부모님의 학교 선택에 대한 무료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며, 부모님의 재정 상태에 따른 학생의 희망 학교별 학자금 지원 금액을 미리 안내해드려서 학교 선택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파이낸셜 에이드 코리아는 부모님 재정 상태에 따른 재정 설계를 이유로 다양한 보험 및 연금 가입을 강요하지 않으며 사후 성과급 등의 불법적 소지가 있는 비용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 웹사이트 및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1대1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서 전 세계 어디에 계시더라도 저희 파이낸셜 에이드 코리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뿐만 아니고 의대 진학까지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협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투명하고 정직한 비용으로 가족과 같은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림으로써 2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가정과 학생의 대학 진학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생을 위해 저희 파이낸셜 에이드 코리아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